오늘 배울 내용 급수고 급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걸 먼저 나눴네. 수원 수열 합 복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어떤 규칙이 있는 식을 더해 나가라를 줄여 쓰는 기호인 거잖아. 그래서 각각 이제 시그마 안쪽에 기준 문자 K라고 친다면 K에 대한 다항인지 유리인지 무리인지 지수로 삼각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룰지를 너네가 이제 문제를 계산을 많이 해봤으면 사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거든. 근데 조금 헷갈린다.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좀 덜 당황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수원을 많이 풀었으면 굳이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야. 여기 다항식의 합은 정확히 3차 이하의 다항식. 3차 이하의 다항식의 합은 0차 1 아니네? 0차 어디 갔어? 0차 없네. 1차, 2차, 3차일 때인 거죠. 네. 0차 상수일 때는 그냥 C였다고 친다면 요거는 쓰고 지울게.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치면 여기 상수였다면 K랑 관련이 없었다면 그냥 1부터 N 가는 동안 C만 계속 더하는 거죠. C가 N개, C는 이렇게 1차, 2차, 3차 공식 다 아셔야 되고요. 부분수분해 아셔야 되고 등비합 공식은 이거는 이제 R이 1이 아닐 때 공식이에요. 이거 써놓을까 우리가? R이 1이 아닐 때 유도 과정에서 양변의 1만 R을 나눠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라서 1일 때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요거만 써놓고 우리는 요거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알아서 외우세요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외우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이거야. 저번 시간에 너 왠지 말했던 거 같은데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쪽을 쓰지 않았냐? 썼지? 그치. SN 알고 있을 때 AN 구하기예요. S0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고요. 0일 때는 하나 합쳐서도 된다 아닌데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 가면 돼요. 무조건 이걸로 가면 문제는 다 풀리긴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S0이 0이면 굳이 그냥 하나만 써도 된다. 네, 이건 뭐 얘기 안 할게. 너희들 좀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 정도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급수라는 내용이에요. 자, 급수는 간단히 말하면 무한히 더했을 때를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급수란 무한히 더하는 걸 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면 A1부터 A2, A3 뺑뺑뺑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야. 그거를 기호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AN을 더해 나가세요 인 거예요. 또는 이제 리미트 기호를 이용한다면 K는 1부터 N까지 N번째까지만 더하는데 사실 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렇게 무한히 더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수1에서 우리가 요거는 AN의 합은 보통 SN으로 나타내잖아요. 여기를 SN으로 바꿔서 리미트 SN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의미긴 한데 부르는 이름 자체는 우리끼리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친구는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N의 한 다음에 무한히 더하세요잖아요. 이거 급수라고 불러. 이걸 AN의 급수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SN의 극한을 취하는 거라서 아니고 SN의 극한이라고 부를게. 같은 의미야. AN의 급수나 SN의 극한을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땡땡땡 된 거를 이렇게들 나타낼 수 있다라 정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급수란 무한히 더하는 거를 급수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2번 급수의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 무한히 안 더하면 다 부분합인 거야. 예를 들면 무한히 안 더하면 3000개만 더했다, 뭐 K개만 더했다, 전부 다 부분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N이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예를 들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무한히 안 더하고 유한히 더했죠? 그럼 이것도 부분합인 거야. 이건 첫 항부터 N번째까지의 부분합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문제에서 부분합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무한히 더한 건 아니구나. 우리 수1에서 구한 수열의 합들이 전부 다 급수의 부분합이야. 급수의 무한히 더한 거의 일부분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용어 자체를 이해하면 외울 건 딱히 없을 거고. 자, 급수의 수렴은 무한히 더했는데 그게 플러스 무한으로 발생하지 않고 어떤 수렴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이 값을 이제 수렴하는 값이 존재한다면 급수가 S로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이 S를 그 수렴하는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을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무한히 더하는 게 수렴하면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문제에서 급수의 합이 4입니다. 그러면 아, 무한히 더하는 게 4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용어의 정의니까 급수의 합. 이 수렴하는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고 써놓고 이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란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 그 값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건 급수가 뭔가. 급수란 건 무한히 더하는 게 급수다. 그 값이 수렴하면 그 값을,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급수의 합이라 부른다.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부연 설명 같은 거고. 핵심은 무한히 더하고 급수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줄임말이에요. 네. 더 쓸 거 있어?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급수의 성질. 급수를 계산을 이제 해야 되니까 급수의 성질들을 배우는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AN을 A1부터 무한히 더했어요. 그게 S로 수렴한대요. 이게 AN의 급수의 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AN의 급수의 합이 S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얘도 한글로 해석하면은 수열 BN의 급수의 합이 T다. 이렇게 말해줄 거야, 문제에서는. 또는 이제 무한히 더하면 T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간단히 너네가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극한은 우리 극한은 엄밀하게 증명을 안 하고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엄밀한 증명은 대학교 때 하는 거야. 급수는 대충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해석만 하고 있는 거거든. 수투 미적분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줄임말이에요. 이 친구가 뭔가요?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 이걸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얘는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은 교집합을 성질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시그마에서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했었죠. 리미트에서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했었어요. 얘도 빼낼 수 있고 얘도 빼낼 수 있으니까 급수도 실수배를 빼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 거냐면 그러니까 대충 알아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 전개를 해버리잖아.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N으로 쓸게요. CAN이 있다면 이거는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CA1, CA2, CA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공통인수 전부 가지고 있지. 누구 가지고 있어요? C 가지고 있죠? 그럼 C 한 다음에 이제 A1, A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C는 그대로 두고 이 친구만 내가 AN을 무한히 더했네? 그럼 급수라고 하면 되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하면 AN을 A1부터 무한히 더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 값이 S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CS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정도 수준만 너네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냥 실수배는 시그마도 빼낼 수 있고 리미트도 빼낼 수 있으니까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AN의 합과 BN의 합이 각각 수렴한다면 그러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를 원래 분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리미트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도 분리할 수 있고 리미트도 분리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분리 가능해서 분리가 되거든.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리미트는 수렴 곱하기 수렴 분리할 수 있거든. 근데 시그마는 곱하기를 분리할 수가 없어서 얘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면 더하기 빼기 정도는 우리가 시그마를 분리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처럼 더하기 빼기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듯이 유도해 볼 수 있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굳이 안 할게요. 그래서 수렴은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기할 건 없어요. 이해를 했으면 됐고 기본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참고로 얘들아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랬죠? 수렴하면 분리해가지고 각각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 좀 신경 써주면 좋아.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요
어떤 급수, 무한히 더한 걸 준 다음에 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를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또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할까요?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급수를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를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간단히 수형으로 나타내주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면 급수 조사라고 할게요. 조사한다면 첫 번째 직접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 수 1에서 많이 연습했죠? 리미트 계산 수 2에서 많이 해봤죠? 그 2가지를 합친 거라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해봐도 좋아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방법들이 3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발산 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정확히 뭐 엄밀하게 너네 기억할 필요 없고요. 발산 판정하는 방법, 발산 판정법에 줄여서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요. 어디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교대급수 판정. 이건 이제 고등학교 버전이 있고 대학교 버전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된다 수준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간접적인 방법이 등비급수라면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해요. 등비 수열 합이 무한히 더해진 거예요. 자, 이거라면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은 내 생각에는 아마 지금 시간이 30분? 여기까지로 끊기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급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고요. 발산 판정법이라는 걸 배우고요. 교대급수라는 게 뭔지도 배우고 교대급수라면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배우고를 하면 오늘 내용 끝인 거야. 자,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니 증명을 까먹었네. 증명을 해주는 게 좋나? 급수가 수렴한 극한이 0이다. 이 발산 판정법은요. 저거의 대우 명제거든요. 대우 명제를 뒤집으면은 극한이 0이다의 부정하면 극한이 0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극한이 0이 아니면 이거이면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의 부정이니까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지금 내가 급수를 조사하는 거잖아. 수렴 발산을 계산 안 해도 야 극한이 0이 아닌데? 그럼 급수 안 봐도 돼. 그냥 무조건 발산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게 증명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이런 건 한 번씩 내가 다시 보면 좋았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있으면 증명을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리미트하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an의 급수, 무한히 더하면 급수 그 다음에 이제 합 sn의 극한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s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거네. 증명이 기억이 났어요. 증명을 따로 내가 이런 거 굳이 억지로 외우진 않는데 자, 수렴하는 꼴 만들기를 할 건데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칸씩 오른쪽으로 당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를 이용해요. 수렴하는 걸 만들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sn으로 an 구하기 할 때 식을 어떻게 썼냐면 sn에서 sn-1을 뺀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얘네를 각각 관찰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s로 수렴하면 이라고 했잖아. 이거 s로 수렴이에요. 이 친구는 어디로 수렴해요? s로 수렴해요.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수투에서 되죠. 수원 우리가 여기 미적분 1단원에서 배웠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 만약에 뭔지는 모르지만 급수가 s로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그 an의 급수가 수렴해 an의 극한은 무조건 0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를 식으로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한글로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문제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내용으로 항상 쓰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외우자.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따라 AN의 급수. AN의 급수가 수렴해? 그럼 S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렴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한 거야. AN의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라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an 마 bn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인 것도 중요한데 그 수렴한다는 자체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나는 이거 보자마자 그래 이러면 보자면 되겠네. 얘의 급수가 수렴해? 그럼 얘의 극한은 0이겠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가 저기 써놓은 내용이에요. 네모라고 부를게요. 네모의 급수가 수렴하면 네모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너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쓰이기 때문에 급수에서 이거 거의 다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극한이 0이다. 저 항상 창의 명제가 되는 거야. 저 명제의 대우 명제가 이제 여기 가정, 결론이죠. 부정에서 앞으로 가정으로 빼고 부정에서 결론으로 빼는 거죠. 대우 명제가. 그래서 얘가 부정이면 극한이 0이 아니면 이래요. 얘가 부정되면 급수가 발산한다가 되는 게 발산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 발산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요. 여기 있네. 여기 대우 명제 여기 써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교대급수 판정이에요. 교대급수. 교대급수가 뭐냐를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이거는 쓸 필요는 없고요. 교대하는 거는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교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히 부호가 뿔마 이렇게 부호 바뀌는 걸 교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시그마 했을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나열을 해보면 1대2 하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대2 하면은 4. 마이너스 8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무한히 더하는 걸 교대, 무한히 더하니까 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교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교대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얘가요 여기까지 더하면은 S1이라고 나타내도 괜찮을까? 여기까지 더하면 그냥 S2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더하면 S3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때 홀수번째까지 더한 걸 S1, S3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짝수번째까지 더하면 S2, S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짝수번째까지의 합. 그때 홀수번째 한까지의 합, 짝수번째까지의 합, 그걸 각각 S2n. 그럼 이거는 A1부터 A1, A2, A3 해서 A2n. 지금 홀수, 짝수 다 더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게 무슨 수였다라는 거예요? 짝수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S2n이. 그리고 S2n-1, S2n+1 하면 이거는 A1, A2, 땡땡땡 다 더한 거야. 근데 마지막이 A2n-1. 마지막 게 홀수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의 극한 리미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이 같다 이면 얘네들이 짝수번째까지의 합과 정확히 짝수번째까지의 합의 극한과 홀수번째까지의 합의 극한이 같으면 이거이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 급수는 뭔지 모르지만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s가 뭔지 몰라요. 수렴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 또는 거꾸로 이렇게도 우리가 교대급수인데 수렴한다고? 그럼 이렇게 했구나. 필요충분. 이렇게 주면 이게 보장이 되고요. 이렇게 주면 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는 기억해야 돼. 필요충분은 외워야 이거를 양방향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한글로 한번 설명을 써봅시다. 이 친구는 한글로 설명하면 홀수
홀수 번째 또는 홀수 한, 홀수 번째까지의 합의 극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홀수 번째까지. 홀짝 다 넣었는데 마지막 게 홀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변에 있는 건 짝수 번째까지의 합의 극한. 이런 거만 기억하면 충분하고요. 제가 쓰면 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면 이제 오늘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개념은 이게 다야.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지금 증명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걸 너네가 외워줘야 되는데 저기 다 써있는 내용이야. 근데 조금 더 내 수용도로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써준 거고. 자, 너희가 이제 기억해낼 게 뭐냐면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 이거이면 이게 보장되고 이거이면 이게 보장돼서 지금 필요 충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잘 보면은 필요 충분이 아니야. 이거이면 이게 보장되는 거 맞거든? 이거이면 이게 보장되지는 않아요. 반례가 존재해. 자, 다시 여기 돌아갈게. 자, 이거를 보면은 극한이 0이 아니면 극수가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잖아. 극한이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A1, A2, A3 계속 더해지는 거지. 계속 더해지는데 맨 뒤에 더해지는 게 얘 1이 계속 더해진다 쳐봐? 그럼 값이 점점 계속 커지잖아. 그래서 수렴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더해지는 게 뭐 0.1, 나중에 0.0001이 더해지고 0.00001이 더해져서 0에 가까운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 반례가 있다는 거야. 그 반례를 두 가지 정도를 내가 보여줄 건데 어느 정도만 외워놔야 돼. 이게 보통은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너희 정도면 목표가 1등급인 애들이잖아. 너희는. 그럼 이 정도 외워야 돼. 자, 그 반례만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다가 써줄까? 알겠어. 이거는 항상 참일 문제가 아니다. AN의 극한이 0인데도 불구하고 급수가 발산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다 써볼까? 뭐 빈칸 아무 데나 써보시고요. 이 친구랑요. 자, 이 AN과 PN 두 개를 주고 하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리식이죠. 두 번째는 무리식인데요. 자, 보세요. 리미트 한 다음에 이거 AN은 내가 일단 이해를 해봐. 자, AN을 해달라. 보고 이해를 하면 이따가 쓸 시간 많이 줄게. AN을 무한히 더하래요. 그러면 1일 때부터 하나씩 막 집어넣어서 더하면 되거든? 첫 번째는 뭐가 될까 그러면? 1 이렇게 되겠죠? N이 집어넣으면 여기 N분의 1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될까요? 2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일단 하나 볼게. 자, 왜 여기까지 8분의 1까지나 썼냐면 얘가 정말 신기하게도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이 될 때 기준으로 잘 끊어주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봐봐. 4분의 1을 2개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조금 더 어떤 값이야, 이거는? 큰 값이지. 그럼 4분의 1에다가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걸 더했으면 얘 4분의 1 두 개일 때보다는 값이 어떻겠냐? 크겠죠? 얘는 몇 보다는 일단 크겠다. 2분의 1보다 큰 게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남은, 그 다음 2의 거듭제곱인 8이 나오기 전까지를 싹 다 하나로 묶잖아? 그럼 이건 8분의 1을 4개 더했으면 딱 2분의 1이거든? 근데 이렇게 더하면 몇이 될까요? 아, 2분의 1보다 어떻게 될까? 또 크게 될 거예요. 이렇게 2의 거듭제곱 개수를 2개, 4개, 그 다음 8개, 16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2의 거듭제곱 개수를 묶잖아? 항상 2분의 1보다 큰 값이 결국은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묶음이 무한히 더해지면 나중에 묶음 개 많겠죠? 엄청 많은 게 하나의 묶음이 되겠지? 그럼 결국 그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야. 무한히 가다 보면 결국은 얘는 무한대에서 발산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반례인 거야. 이렇게 2의 거듭제곱 묶이는 반례가 있고요. 반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긴 하는데 어떤 반례인지까지 좀 알면 우리가 이거 그거네 쓱싹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거 증명을 해야죠. 자, 여기는 지금 뭐인 거냐면 지금 반례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례를 보여준다는 거는 AN의 극한이 0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수렴하지 않으면 반례가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AN의 리미트, 극한이 0이면 시그마, 무한대. 그러니까 급수는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아닌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발산하는 케이스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하면은 여기 n분의 1이잖아요. 대입관차가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거거든. 그러면 따라서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지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반례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때문에 자리가 좀 애매해졌네. 여기 옆에다 쓰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BN을 볼게요. 이거 시그마 BN을 계산을 하잖아요. BN의 급수라고 이런 표현을 익숙하지 않을 거야지.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익으실 거예요. 이따 문제 풀 때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 얘는 이제 BN을 보자면 나열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거 나열하기 전에 이 식을 내가 살짝 변형을 할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유리화를 하잖아요. 이걸 분모 유리화할게요. 그러면 루트 빼기 루트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는 요거 빼기 요거 제곱하니까 1만 남아요. 정말 요 루트 한쪽에 1 차이 나면 유리화하면 분모 맞거든. 자, 그래서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n플 마 루트 n 이렇게 변하거든.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열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열은 좀 보기는 편하게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좋은 거 내가 보기가 편할 거야. 이거 빼서 나 써줄게. 이렇게 쓰면 너네가 나열했을 때 좀 관찰하기 편하거든. 자, 나열하자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 이 리미트도 분리할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프릴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냥 이거 우리 아까 1부터 무한대까지를 k 이름이죠. k는 1부터 n까지. 근데 n이 무한대예요 하면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들어와봐. 이거 아래 쓰고 싶은 자리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그대로 써. 그리고 이 친구만 내가 나열, 시그마를 나열하는 걸 전개한다고 얘기를 하죠. 시그마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대2 하면은 루트 1과 루트 2 이게 첫 항. 두 번째는 2대2 한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특이하게 지금 이게 소거가 되네. 소거가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다음 것도 뿔 땡땡땡 다 소거가 되겠지. 로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n까지니까 여기 n이 돼야 되겠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이게 마지막 항이 될 거예요. 소거가 되는 건 이렇게 싹 다 날아가겠지. 그럼 남은 걸 보자니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이 안쪽에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n 플 1만 남고요. 대입 관찰 해보면은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빼놨지? 이게 그냥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리미트에서 bn 계산해보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뿔 1 뿔 루트 n 분의 1이니까 대입과는 처럼 이거 무한대. 이거 무한대. 그럼 분모 어디로 발사? 무한대로 발사. 그럼 무한대 분이니까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래서 Pn의 극한이 0이지만 Pn의 극수는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례가 된다는 거죠. 극한이 0이면 극수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극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인 건 맞거든? 근데 극한이 0이라고 극수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반례가 두 가지 AN, PN인 거야. 이거 일단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찍을래? 쓸 시간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문제 좀 더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찍고 넘어갈게. 너네가 한번 그 개념 프린트에 자리 잘 분배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써봐.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보면서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보면서 한번 해봐. 자, 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급수인데요. 장수는 9장 정도 되거든? 그런데 등비 급수라는 그 내용 빼고 아마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 단원이 등비 급수로 되어 있을 텐데. 등차 수열, SNAN, 2차 변형식, 교대급수, 학과 일반화. 예. 네네네. 맞아요. 자, 아무튼 한번 1번부터 한번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유형 1번은 그냥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자, AN의 극수라고 읽고, 아이씨, 너무 안 보이네. 네, 색깔 좀 바꿀게요. 왜? 책을 안 샀어? 뭐 책 가지러 갔다 온다며? 아니 프린트를 가지고. 아, 프린트 가지러 간 거였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뽑아줄 테니까. 일단 잘 들어봐, 그러면. 진짜 까먹고 있어. 네, 일단 보세요. 자, 202번 보면은 AM의 급수가 수렴한대요. 뭐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야 돼.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AM의 급수가 5로 수렴한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따라 AN의 급수의 합이 5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n의 급수의 합은 2다 라고 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3AN은 15로 수렴하겠죠? 얘도 12, 14로 수렴하겠죠?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더하기 빼기는 급수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내가 프린트 가져올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자, Bn의 급수가 2고요. 2AN 마 3BN의 급수가 4래. AN의 급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듯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를 분리 계산. 필기할 거면 여기다 필기하고 숙제는 책에다 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는 걸 만들기로 가야 돼. 그래서 AN을 만들기 위해서 난 뭐 할 거냐면 2AN 마 3BN 더하기 3BN 2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럼 시그마 이렇게 해버리면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고 4로 수렴한다 그랬죠? 여기 나옵니다. 이 친구가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2. 그러면 2, 3은 여기 몇으로 수렴하겠네? 6으로 수렴하겠죠? 수렴 더하기 수렴의 실수배니까 분리기 사항이 다 가능한 거야. 급수의 성질에 대하여 계산. 그러면 이게 Pn인 거고, AN인 거고. AN을 수렴하는 꼴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투를 너네가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모델도 괜찮아요. 연습하면 되니까. 네. 좀 낯설다 그럼 이런 연습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라고 그랬어요. 2AN, 3AN, 2BN. 그때 5AN, 3BN인데요. 그냥 더하잖아? 5AN은 나오거든? 근데 3BN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얘네 둘 수렴하니까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내 맘대로거든? 또는 이렇게 돼?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를 알파, 이걸 베타라고 만약에 둔다면 수렴하는 그 급수의 합을 이렇게 둔다면 얘는 이 수렴하지. 몇 알파로 수렴해 이거? 2알파. 이거 뭐로 수렴해? 베타로 수렴. 더하기 빼기니까 분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그냥 2알파가 베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도 분리해서 계산을 지금 하면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를 알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너네가 여기다가 이렇게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만 힌트를 써놓고 이거이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만 힌트를 써놓으면 나머지 너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만 쓰세요. 더 쓰지 말고. 이게 유형 1번 급수의 성질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를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급수에서는 실수도 마찬가지. 자, 유형 2번은 뭔가요?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참고로 얘들아, 너희가 문제를 만났는데 딱 봐도 아예 너무 쉽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뭐 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땡땡땡이 있다, 6이 있다, 너희가 시그마로 나타내봐야 돼. 이건 너무 쉽잖아. 뭐 해야 될지 알겠잖아. 근데 복잡하다, 시그마로 나타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그마 되게 너무 복잡하다, 시그마 전개해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출제 의도가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얘는 너무 쉽죠. 그냥 이거 출제 의도는 뭐냐, 얘를 이제 이거랑 뭐랑 똑같은 말인지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따라하세요. AN의 급수, 그거랑 똑같은 말은 따라하세요. SN의 극한. 네, 요거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럼 SN의 극한은 SN 여기 있잖아요.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2분의 n 플러스니까 2차잖아. 여기 2차죠. 2차분의 2차니까 2차항 개수비 2분의 1분의 2니까 4로 수렴하겠다? 끝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밑에 요것만 너네가 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N의 급수는 SN의 극한과 같은 의미다 라는 것만 알면 조금 리미트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 3번은 뭐냐? 부분분수를 이용한다고? 니네가 하세요. 니네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은 뭔데 이렇게 개념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많아? 마지막 걸로 갈게요. 토프가 있나? 와, 이게 개 많네. 마지막 토프가 2개 있는데요. 둘 다 봅시다. 이게 여기 있구나.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급수의 합을 구하는, 그럼 급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네 가지 중에 3가지를 배웠어. 따라해. 직접 계산. 직접 계산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좀 손 넘네 싶으면은 다른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3가지를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렸잖아. 따라하세요. 발산 판정. 발산 판정이 뭐냐면은 얘 안쪽에 있는 식을 네모라고 부를게요. 네모의 급수가 궁금하잖아. 따라해. 네모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럼 네모의 급수는 무조건 발산인 거야. 그럼 얘 리미트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분자는 1. 그럼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따라해. 극한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발산하려고 했는데 극한이 몇이래? 0. 그럼 발산 판정법은 못 쓰는 거야. 그럼 설마 계산해야 되나? 그 다음엔 따라해. 교대급수. 부호가 뿔마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n에 1, 2, 3, 4 대입할 때 부호가 뿔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러면 교대급수도 못 쓰는 거야. 그럼 봐봐. 배운 게 4가지라 그랬어? 직접 계산, 그 다음 발산 판정 못하죠? 교대급수 아니죠? 이거 마지막은 등비급수, 이 등비수열에 아니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직접 계산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 항상 개념을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우리 시그마에서 수능 1에서 요 정도는 했거든. 요 정도는 했거든. 이거 더하라면 어떻게 할래? 부분수분해 해가지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지. 그쵸? 근데 3개야. 3개인 경우는요,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급수 파트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그 미적분의 적분법 파트에서 하는 거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극수에서 분모에 3개짜리가 곱하기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좀 발상적이라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 이 친구랑 제일 작은 친구랑 제일 큰 친구를 가지고 부분수분해를 계산을 하는 게 좋아. 이거는 내가 식을 조금 써줄 테니까 일단 봐봐. 얘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n플 1분의 1 따로 쓰고 n플 2분의 1 얘를 따로 이렇게 써도 되잖아. 곱하기는 우리가 괄호로 결합 법칙에도 괄호로 묶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일단 봐봐. 내가 보고서. 자, 시그마 하고 쓰는 거는 솔직히 이거 영상으로 빠르게 넘겨봐도 되잖아. 뭐 캡처하다가 멈춰서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설명은 기니까 영상 다 들어야잖아. 그러니까 설명 얼마나 들어. 자, 얘는 이제 n분의 1을 그대로 n분의 1분의 1 그대로 넣고요. 여기만 부분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차이분해니까 몇 분의 해주고요? 2분의 1 밖으로 빼주고요. n분의 1 마이너스 n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친구도 밖으로 빼내고 이 친구는 분배 법칙을 써요. 이렇게. 자, 그럼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밖으로 안에 빼버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첫 번째 하면 얘 n플 1분의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하고 n플 1, n플 2 분의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부분분해 하고요. 이 친구 부분분해 하면은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겠죠? 참고로 맨 뒤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보다 보면은 이제 바로 예측이 되는데 수원 한 시름 돼가지고 너는 예측이 아마 안 되겠지? 이 친구 부분분해 하면은 1분의 1 생각하고 n분의 1 마 n플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n플 1분의 1 마 n플 2분의 1 이렇게 돼요. 참고로 이거 나열하잖아? 그러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 3분의 1 이 바로 소거된단 말이야. 그럼 맨 앞에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도 하나밖에 안 남을 거야. n분의 이 리미트를 n이 무한대로 아니어서 k는 1부터 바꿨다고 치면은 무한대를 빼낸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 날아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요거 1이랑 요거만 남거든? 근데 지금 n이 어디로 갈 때 어떻게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라서 부분분수잖아? 여기 뒤에 거는 무조건 항상 있는데. 그 앞에 거 원하는 몇 개 남는지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 계산했을 때 1 하나 남고요. 앞에 하나. 얘 계산했을 때 1 차이 나지. 앞에 거 하나 남을 거야. 그럼 얘도 1 남고 1 남아서 0이 되거든? 뭐야? 왜 0이 돼? 뭐라고? 아, 이거는 이게 아니구나. 1 대입하면 몇 분의 1이네? 2분의 1 첫 항이 2분의 1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빼면 2분의 1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해서 답은 4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상 포인트가 이거야. 요것만 먼저 계산하는 거. 가운데 거 빼놓고 앞뒤 것만 따로 계산하는 게 좀 발상적이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너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만 빠르게 쓰고 넘어볼까요? 아, 미친! 나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지? 또 시간이 59분. 야, 너네 쉬어야 돼? 유학생 보통 이때쯤 담배 피러 가시던데. 담배 타임 동안 좀만 더 설명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쓰고 있어. 아, 꼭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교대부스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진짜 너무 타이트하다. 와, 야, 얘들아, 방금 설명한 내용을 끝까지 다 풀 수 있긴 하거든. 다 풀 수 있긴 한데, 좀 쉽지 않을 거야. 야, 다음 시간에 우리 어차피 등비급수 그 하나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마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풀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등비급수 개념 자체는 간단하니까 여기 질문 좀 많이 해도 괜찮거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 유형 1번 제목에, 여기 유형 제목에 개념 조금 나와 있긴 하잖아요. 이 개념 참고해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 2시간 내내 뭐 질문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최대한 풀어보고 모르는 거 별부처 체크해오세요. 수고했어요.